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 10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장시호 녹취록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와 불륜관계를 맺고 사법적인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윤석열 사단의 김영철 검사 그 김스타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증인인 장시호와 그 더러운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 근간이 흔들리는 얘기입니다. 자, 이 녹취록이 세상 밖에 나온 이유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윤석열과 한동훈을 향해 최순실의 사면을 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 그들의 치부가 있다는 것이고 그 치부는 정권을 흔들 만한 얘기라는 겁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검은 내부자 장시호의 증언을 기초로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공동체로 묶어 기소하는데 성공했는데 그 대가로 피의자 장시호를 빼주고 봐주고 그 담당 검사는 내연의 관계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즉 국정농단에 수사농단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혹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수사농단이었다면 국정농단은 아니었다는 소리 아니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이찍들이 현재 많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장시호 녹취록은 검찰 정권을 안팎에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단 좋아요 부탁드리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세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도 1300여 건의 장시호 녹취록 중에서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현재 장시호와 불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2020년 8월 어떻게 장시호는 법무부 공식 발표가 나기 일주일 전에 김영철 검사가 이재용 재판을 맡게 될 특별 공판팀장으로 가게 될지 미리 알았냐는 겁니다. 당시 녹취록에서 장시호는 이렇게 지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편하게 의정부 가 있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대. 근데 그 조사 끝날 때까지 이재용 맡으라 그래갖고 팀장으로 왔대. 이런 통화가 있고 일주일 후 법무부의 공식 인사발표가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경 경찰은 유명 여가수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법 투약이 이뤄졌던 S 성형외과에 장시호 또한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 삼성 이재용 또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게 오빠 완전 히트야 히트!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제보했다고 언론사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장시호는 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스타 말고 다른 부장님이 있거든 연락이 왔어. 경찰에 사건이 있는 걸 아시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말하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시호씨가 잘 판단해서 얘기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면 좋겠대. 시호씨 솔직히 거기 개입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부터 얘기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일도 없다. 말하고 나니까 속 편해. 김스타한테 뭐 어쨌든 커버를 치든 뭘 하든 알고 있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간호사들 입에서 듣는 것과 나한테 듣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일단 김스타한테 타이밍 좋게 다 말했고 김스타도 그랬어. 간호사를 굳이 구속시킬 이유 사유가 없다고. 다른 강력팀에 있는 것도 의사만 구속시켰대. 근데 추가 조사는 분명히 할 거래. CCTV 다 딸 거래. 김스타 물 흘러가듯이 그냥 두면 될 것 같대. 자기도 개입하지 않고 너도 개입하지 않고. 김스타한테 전화했더니 뭐 급한 거 아니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네가 목적이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봤을 때는 꽃이 그러니까 이재용이 약 기록한 게 없잖아. 나랑 얘네들한테 올려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영철 검사 지휘 아래 입을 맞췄던 장시호와 이재용이 프로포폴로 다시 한번 엮일 위기가 오자 장시호가 발빠르게 김영철 검사에게 이를 제보해서 나에게까지 불똥을 튀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의도를 포함해서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내가 여기서 이재용이랑 엮이면 김영철 너도 곤란해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던 겁니다. 여기에 김영철은 이 프로포폴 건은 우리랑 상관없다고 봤고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장시호에게 일러주면서 안심시켰던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이들이 어떤 관계인지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기사에 따르면 장시호는 김영철 검사에게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날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회장님 돌아가심 속보 봐. 그러니까 공식 발표가 나기 전에 이재용을 통해서 알게 된 이건희 사망 소식을 장시호가 김영철에게 미리 알려줬던 겁니다. 자, 이렇게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오늘 장경태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철 검사와 장시호 간의 그 더러운 관계에 대해서 발언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사인도 장시호 녹취록의 일부를 보도했습니다. 자, 이 보도의 핵심은 맨 뒤에 나옵니다. 장시호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해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는데 장시호는 민사패소 당일 김영철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는 어떻게 되냐고 상의하고 조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기관인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과거 사무총장을 여기서 지냈던 장시호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그 결과들이 나왔는데 민사에서는 장시호가 패소했지만 형사에서는 검찰이 장시호를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이때 장시호는 지인과 이렇게 통화합니다. 오빠랑 전화해봐야지. 오빠한테 자꾸 그런 부탁하는 것도 싫어.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한번 불려간 다음에 그 검사한테 종결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기서 김스타 불러서 그냥 종결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을 것 같기도 해. 검찰에서 부르면 가는 날 오빠한테 전화해서 오빠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통화를 하고 3시간 이후에 장시호는 실제로 김영철 검사와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얘기를 합니다. 민사랑 형사랑 별개래. 김스타가 민사에서 나오는 사건은 사건이고 형사는 형사처벌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러자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건 김스타랑 통화했다는 거지. 그럼 오케이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자 장시호가 근데 그거 자기가 안 갖고 있어서 요즘엔 다른 검사들한테 어떻게 해라 지시하는 것조차 청탁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그 검사한테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자기가 물어봐 준대. 자, 이러고 나서 형사적으로 장시호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 검사는 시사인의 이 공교름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충분히 질문할 만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김 검사는 장시호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법적으로 조언을 해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이 논란이 일자 김영철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장시호를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과 무관한 이유로 연락한 적도 전혀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어떤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김영철 검사는 시사인의 사실상의 자백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명이 거짓이면 늘 의혹은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죠. 자, 갈수록 수사 농단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정권의 뿌리가 안팎에서 뒤흔들리고 국정농단 특검을 특검해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검찰 정권은 무너지고 검찰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